학력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15년째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며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유학생 유치와 같은 지원 사업과 각 대학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학령 인구 감소에 재정적인 위기까지 국내 사립대학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학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 교육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학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가 경쟁력인 대학 교육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대학은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그리고 급격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회원국 38개국 중에 대학의 1인당 공교육비가 초, 중 등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두 나라뿐이라고 합니다. 또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경쟁력 분야는 64개국 중 49위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제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수능일에 우리는 온 나라가 하나가 돼서 또 비행기도 뜨지 않고 또 출근 시간도 늦추면서 한마음으로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학에 대한 관심은 대학 발표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학 교육의 위기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학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학 발전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과감한 규제 개혁, 또 대학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 이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서열화, 줄 세우기 교육이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많은데 총장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즉 100년을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재정이 너무 부족하고 또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학들이 장기적 발전을 위한 특성화보다는 정부의 지원금 사업에 맞춰서 단기적 계획을 세우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변해가고 또 사회가 바라보는 미래의 인재상도 변하는데 지금의 수능 시험 제도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는 교육이라든지 업무, 또 그리고 삶의 방식에 온라인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대학 환경에서 만들어진 4대 설립 운영 규정, 그러니까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의 그런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기 평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사실 뭐 대학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저출산 시대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어떤 걸 좀 갖고 계실까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인 1.59에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인데요. 지금 이거는 대학 입학자 수인 44만의 한 50% 수준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8년 후에 대학에 갈 때 대학의 50%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도 앞으로는 그 100세 시대를 좀 대비하면서 대학 입학 자원에 대한 그런 학령 인구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학생 정책에도 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령 인구가 이제 갈수록 줄면 우리가 이제 유학생들을 좀 많이 받으면 그 학생 수로 좀 채워질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6일에 교육부가 지금 현재 한 16만 명인 유학생 규모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또 정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의 속도까지 늦춘다는 정책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학생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부터 어떤 산업계와 연결된 취업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또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유학생들을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우리 사회인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지금 회장으로 있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는 최근에 대학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어떤 4개 분과위원을 만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총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해외 유학생 유치 분과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하는 내용들을 한 연말까지 보고서로 만들어서 또 정부에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사립대학 총장협회 의회 수장이시기도 하죠.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사립대학들은 어떤 반응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더 이상 통제가 아닌 지원하는 정책으로 좀 변화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학 규제 철폐 그리고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를 만들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 대학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구성원들과 좀 소통하고 합의를 거쳐서 좀 준비를 해야지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이런 그 변화가 대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 학문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입니다. 네. 사립대학은 이제는 더 이상 초, 중, 고등학교를 포괄하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에서 좀 분리된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사립대학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고 사립대학 자율화와 특성화가 좀 촉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한 15년간 이렇게 동결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난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대학 등록금 동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가 인상률을 보면은 한 130% 정도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등록금이 30% 정도 인하된 셈입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한 750에서 한 8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월 평균 한 60만 원 정도인데요. 대학 수업료가 사설학원 인터넷 강의 한 과목 정도의 그런 수강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또 OECD 평균 대비 한 64.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아주 절실합니다. 또 고등교육을 생각하면요, 80% 이상이 고등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정부가 또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교육 교육 재정 대폭을 확대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교육부로 보잠되어 있는 최근 3년간의 물가 상승률의 한 1.5%까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들이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나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휩쓸려 가기 사실 쉬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과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대학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 있고 특성화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대학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처럼 좀 재정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거나 또 일본처럼 사립대학에 경상비를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대학들이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대학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대학들은 어떻게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학들도 이런 정말 대학에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이거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좀 유연한 학사 운영이 필요하겠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끝나니까 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또 지역사회하고의 협력 구축, 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취업을 위한 산학협 활동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또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면서도 산업체에 맞춰서 발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초 학문을 두고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 인재, 과학 인재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좀 투자도 하고 좀 키워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고령화 또 저출생으로 정말 인구가 자연 감소가 저는 정말 사실 지금 0.78이다 하면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연 감소가 빨라진 상황에서 경제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 수요가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이공계에 약하다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사회적 인식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산업계에서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지 여성들이 그쪽에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스템 분야의 여성 리더 양성이라든지 그런 정책적 그런 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들도 또 많아진 것 같고요. 어떤가요? 네, 예전에는 창업 진입이 참 어려웠는데요, 여성의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중심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또 여성한테 보다 좀 수월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여성 창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업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개발이 되려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좀 지자체라든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창업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인적으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대학이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고 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취업난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는 사회의 수요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좀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산학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큰 꿈을 향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이 좋은 직장이라든지 높은 연봉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변화된다는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는 이제는 요새 기후온난화라든지 여러 변화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닌 좀 더 벗어나서 또 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세상과 좀 소통하고 또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겠다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체험해야지 변합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꼭 실천을 하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국내 대학의 어려움은 이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에 봉착한 대학들과 함께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또 국내 대학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